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 시기가 왜 투자 가성비가 꽤나 좋은 탐욕을 부려야 할 시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 불장 때 현재 가격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비트코인은 최소 2배 이상, 이더리움은 3배 이상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정도 갈 수 있다 예상을 하는데요. 저보다 훨씬 데이터를 잘 다루는 데이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8일자로 해서 크립토펀트 주기영 대표 데이터로만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볼 때 비트코인은 불장 때 26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6억 원 정도 갈 수 있다. 저보다 훨씬 세게 값을 부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번에 가져온 지표는 시가총액 대비 해시레이트라는 지표를 가져와서 이걸로 봤을 때 저번 사이클 대비해서 3배 이상 시가총액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낙관적으로 3.6억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었고요. 그럼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4월 초쯤에 잠깐 소개했었던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했던 스테이킹된 이더의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이분들 역시 뭐 세게 낙관적으로 부른다면 여기 뭐 할인율이다, 연구 성장률이다 여러 가지 분석 툴을 통해서 뭐 15,600불 갈 수 있다, 뭐 11,000불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냥 이들이 봤을 때 중간값 현실적으로는 약 9,400달러 정도 이더리움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분석과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미래의 가격이 아니라요. 4월 초에 발표했을 때 당시에 현재의 가격이 약 9,400불 정도 가야 되는데 현재 한 뭐 3,000불 정도 된다 하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장 때 미래에 가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거는 매크로나 여러 변수를 다 배제한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 뭐 스테이킹이나 연구 성장률 등으로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나중에 뭐 하반기에 인하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하반기에 승인이 된다든가 이러면 이 가격이 훨씬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굉장히 저평가된 시기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트코인이 나름대로 하락을 맞이함과 동시에 사실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기에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심지어 떠나버린 개미들 여러분들도 주위를 보시면 이제 많이 보이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5월달, 6월달에 뭐 AI 실적이다, 행사다 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저번에 영상을 올렸더니 이런 거 뭐 쓰이지도 않는데 사기 아니냐, 아니면 버블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났구만. 요거 많이 보셨죠? 크립토 TV에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얼른 현금화하고 떠나라. 얼마 전까지 분명히 보였던 댓글들입니다. 정말로 그럴지 제가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투자의 정의부터 일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잠시 흔들흔들 하시거든요. 자, 투자의 정의는요. 던질 투의 자본. 자, 내 돈을 던진다 거거든요. 그럼 내 돈을 어디로 어떻게 던지는지 본질을 한번 다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다. 시간, 정성, 자본 된다. 이게 지금 투자의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란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구매력 일부를 포기한다. 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이게 투자거든요. 네,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서. 자, 돈을 어디로 던지느냐? 불확실성에 던지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현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있는 곳, 실현됐다고요? 안 됐다는 겁니다. 실현이 됐고 안 됐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실현되지 않은 게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이 이미 들어가 버린 아파트 또는 신약 개발을 완료해 버린 제약회사, 투자로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실현이 되지 않았다. 이 불확실성에 내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게 투자다. AI 코인 쓰일까요? 지금 안 쓰이죠. RWA 쓰일까요? 정말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요, 우리 실생활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결제고 뭐고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다.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약간 투자의 정의를 헷갈리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기대 수익률도 높겠죠. 대신에 리스크도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제가 마음대로 써봤는데요. 비트코인 이 성인을 20세 이상으로 본다면요. 저는 한 15세 정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죠. 대신에 뭐 리스크도 작고 기대 수익률도 작겠죠. 그러나 이더리움은 비트에 비하면 한 12살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모든 알트코인 적어도 뭐 3살에서 만 5세 정도 로 봅니다. 리스크도 많은데요. 기대 수익률도 높겠죠. 자, 한 15살 정도 되면요. 대략 이 친구가 공부를 할지 뭐 예체능을 잘할지 싹수가 보이겠죠. 이더리움은 조금 더 어리니까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은요. 5살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상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이게 예체능으로 갈지 공부를 할지 뭐 자영업을 할지 전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좋지만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자, 주목받는 시간을 한번 보면요. 사실 비트코인을 1년 내내 사실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비트코인 얘기만 언론에선 다루잖아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자, 비트코인을 1년 이렇게 그 매체에 노출됐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중에서 알트코인은 1년에 한 30일 반짝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더더욱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위험성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 비트 이더보다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지금 사면 아까 뭐 2배, 3배 얘기했지만 훨씬 더 높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에서 알트코인은 저는 그래서 한 5배 이상 상장 폐지되는 거 제외입니다. 이런 거 빼고 웬만한 알트는 5배 이상 현재 가격에서 불장 때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 가능성입니다. 실현됐다가 아닙니다.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 그래서 5월 9일자 기준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암호화폐 상승 재개 전에 돌아봐야 할 3가지 트렌드. 전입니다. 전. 상승하기 전에 꼭 사놓으면 좋겠다.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인공지능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교차점에서 혁신을 이뤘답니까? 시도 중입니까? 시도 중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란 보장이 없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강력하고 여기 밑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먼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첫 번째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 RWA다. 특히 채권 토크나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전통 금융시장에서 채권 뭐 규모가 크다. 그러나 AI든 뭐 RWA든 아직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 쓰고 있지 않고요. 채권 뭐 자산 토크나 2030년 뭐 그 이상까지 이 블랙락이나 여러 자산 운용사, 금융기관들이 이뤄내야 할 숙제입니다. 아직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블록체인 기술의 뭐 자체의 발전, 뭐 효율성 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와닿지 않아서요.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결제 송금까지. 그러니까 첫째 AI, 둘째 RWA, 그리고 나머지 뭐 3, 4, 5의 내러티브는 게임, 메타버스, 송금 정도는 그래도 대장주를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래서 뭐 제가 나름대로 4월부터 조정장이 왔었잖아요. 이때 샀던 거 혹은 좋게 보는 대장주를 한번 꼽아 보자면요. 자, AI는 랜덤이다. RWA는 온도 코인, 그리고 게임 쪽은 IMX, 이뮤터블 X라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현재는 뭐 아무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도 갖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결제 송금 쪽은 XRP를 대장주로 이번 조정 때 좀 사셨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요, 이뮤터블 X나 샌드박스는 많이 들고 있어서 안 샀고요. XRP 조금 샀었고, 온도 샀었고, 랜더는 들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 스멀스멀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샀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거의 대장격이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는 지금 뭐 5월 10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기다리는 시간 대비 가성비, 투자 이익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쓰일 거냐? 분명 쓰이긴 쓰이죠.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요. RWA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투자와 결제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로 쓰일 것이다. 투자 자산, 뭐 리플이다, 스텔라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결제 상황에서도 쓰이면서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주로 접하는 뭐 카카오톡,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메타, 스레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이런 데서 투자를 하면서도 결제도 되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죠. 그리고 분할로도 자산 토큰하면 소유할 수 있죠. 유동성도 좋아질 것이고, 이걸로 수익이나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결제에도 쓰이며, 예금에도 쓰이고, 대출 받을 수 있고, 정말 뒤죽박죽으로, 뭐 이게 뭐 리플이 여기도 쓰였고, 저기도 쓰이고, 이게 어떤 내러티브인지 헷갈릴 정도로 앞으로는 이렇게 쓰일 텐데, 조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우리는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4년 반감기 주기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알트코인은 사실 증명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비트코인은요, 지금 너무 많이 돼버려서 오히려 저는 좀 천천히 증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좀 천천히 달려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F라는 투자 신고서죠. 대형 기관들이 나 이거 투자했습니다. 이제 1월에서 3월 1분기에 샀던 분들이 5월 15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5월 2일, 자, 한창 분위기 안 좋을 때에도 블랙락은 뭐 국부펀드, 연기금, 뭐 패밀리 오피스 등등 수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블랙락은 본인들 제품 다 사갈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그나마 우리에게 힌트를 줬음에도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조금 홍콩 게 아니라 미국 것만, 그리고 제가 아는 것만 이제 뭐 좀 빼먹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 뭐 금액, 운용사 이렇게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는데요. 의외로 홍콩 ET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운용사들도 미국 거를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여기 홍콩 굉장히 상위권에 있죠. 이게 오바타 캐피털이 7,400만 달러, 뭐 한국 돈으로 는 1천억 원이 넘는 겁니다. 뭐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뭐 좋은 건 다 샀네요. 이거 하이타워 미국 건데 6,800만 불. 뭐 홍콩의 용롱 자산운용 3,800만 불. 여기 블랙락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CTC 얼터너티브 스트래티지는 시카고에 있는 헤지 펀드인데요. 한 2,770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본인 전체 포트폴리오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지 펀드면 정말 돈 되는 건 다 아는 분들인데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2순위를 가지고 있다. 거의 뭐 이 회사는 올인을 하고 있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의 모놀리스 2,400만 달러. 참고로 세콰이어 캐피털의 임원이 이제 홍콩에 가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아이비록 SM 매니지먼트 1,900만 달러. US 뱅코프는 이제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데 1,500만 달러. 로스차일드 그 스위스 쪽에 있는 은행인데요. 블랙락, 뭐 GBTC 등 420만 달러. 그리고 대형 보험사 매스뮤추얼도 금액은 안 나왔지만 그레이스케일 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는 21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4월 말까지 이미 150개사, 사우스 스테이트나 BNB 파리다, 레커시웰스 등등 150개사는 이미 이름을 올렸고요. 5월 15일까지 1에서 3월에 사신 분들 명단을 봤잖아요. 근데 예상컨대 500명 이상의 자산운용사나 이 사람들이 명단이 확인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1월에서 3월에 사신 분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1월에서 3월, 특히 3월은 막 1억 찍었을 때 그때인데요. 자, 검토도 없이 그냥 고점에 팍 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보통은 뭐 작년에 수익률이 어땠어? 또는 최근 3개월 데이터 가져와봐. 뭐 결제 올리고 이게 정상인데요. 이분들 지금 명단을 올린 분들은 그런 검토 안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샀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지금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4월에서 6월 이렇게 비트코인 나름 재미없고 뭐 비리비리해졌을 때 조정받고 있을 때 13F의 명단 얼마나 그 투자 금액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요게 이제 뭐 8월경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기다. 지금 사놓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지금 매수하면요. 정말 기다리는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자신 있게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2달 전쯤에 보여드렸었던 2020년도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이죠. 보통 비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더리움을 가져와 봤었는데요. 21년도 불장 직전에 이더리움은 여기 보시면 뭐 10만 원에 샀든 20만 원에 샀든 30만 원, 심지어 여기 뭐 60만 원에 사셨더라도 모두 다 잘 산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4년의 모든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며 지금은 그 중에서도 투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